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최근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 못생겼다, 화장 좀 해라 갖은 구박을 하며 지 잘난 맛에 살던 남편. 이혼하기 직전에는 제게 무릎까지 꿇고 손이 닳도록 매달리더군요. 드라마보다 더 심하던 막장 남편이 빌게 된 사연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나 오늘 회식이 좀 늦게 끝났으니까 부장님 댁에서 자고 갈 거거든? 그러니까 괜히 전화해서 사람 깨우지 말고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인데 벌써 권태기 온 거야? 어떻게 집에 와서 자는 날이 일주일에 2번도 안 될 수가 있어. 아니, 권태기는 무슨 권태기냐? 피곤하게 하지 말고 좀. 솔직히 말해, 딴 여자 생겼어? 아님, 내가 질린 거야? 술 마신 김에 솔직히 말해볼까? 회사 생활하면서 상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에 치이느라 미칠 것 같은 상황인 거 알지? 근데 집에 들어가서 보는 마누라가 웬 떡대 고릴라라고 생각해봐. 이게 바로 생지옥이야. 생지옥.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좋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해? 연애 때야 살 좀 두툼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때는 통통이랑 퉁퉁 사이였으면 지금은 뚱뚱이잖아. 뚱뚱. 그리고 너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내가 당신 뭘 속였는데? 너희 집 잘 살고 장인이 강남 건물 몇 개나 있으시잖아? 그럼 나한테 막말로 뭐라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결혼할 때 집 한 채 덜렁 주시고 그걸로 퉁칠 수가 있냐고. 못생기고 뚱뚱한 딸 데리고 가준 사위 대접이 이것밖에 안 되니 사기라고 하지.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덜했다. 앞으로 내가 집에 가면 집에 불 다 끄고 최대한 어둡게 하고 와인 한 병 꺼내놓고 있어. 술 마시고 취한 정신에 어두워야 그나마 너 봐줄만 하니까. 같은 회사의 상사이던 남편은 잘생긴 데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젠틀한 모습에 푹 빠져 대쉬를 했었지만 그것은 가면일 뿐이었죠.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주식이며 도박으로 돈을 날려 당시 잘 사는 집안의 외동딸로 회사에 알려져 있던 제 고백을 받아들인 것이었고요. 에이, 그지 같은 회사. 부장이며 상사들이며 짜증나서 더 못해먹겠네. 여보, 요즘 또 잠잠하더니 왜 그래? 곧 있으면 승진도 할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봤자 어차피 가져가는 건 다 윗대가리고 회사에 충성해봤자 박봉에 야근밖에 더 있냐? 나 진짜 이대로는 더 못해먹겠다. 그럼 어떡하려고? 회사 당장 관두면 당신 할 것도 없잖아. 나 대학 때부터 카페 알바했을 때 여자 손님들 줄 서서 찾아오고 그랬던 거 알지? 장인한테 잘 말해서 카페 차려만 줘봐. 그럼 내가 돈 잔뜩 벌어줄 테니까. 아빠가 우리 결혼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집 한 채야 해줄 수 있지만 너희들 힘으로 살라면서 그렇게 못 박으셨는데? 아무리 장인어른이라고 해도 딸이 힘들다 도와달라 요청하는데 외면하시려고? 너가 잘 얘기해서 사위 회사에서 잘렸다. 그러니까 카페 차리는 것 좀 도와달라 말해봐. 아빠 성격에 딱히 들어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집 팔아서라도 카페 차려주든가. 나 진짜 회사도 못 다니니까 너가 안 해주면 나 개백수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봐. 회사 승진하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겠지. 회사 때려치고 편하게 돈 벌고 싶다면서 카페나 해달라는 남편. 아빠에게 또 손을 벌리겠다는 말을 하도 당당하게 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달래고만 있고 들어줄 기미가 없자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죠. 여보, 미쳤어? 어쩌자고 사장님 얼굴에 사표를 집어던져? 내가 잘 말해뒀으니까 빨리 사과드려. 사과드리긴 뭘 사과를 드려. 회사 윗대가리들 중에 나보다 잘난 인간들 하나도 없어. 그런 주제에 맨날 그지 같은 아이디어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지적질이나 하고 내가 사표 안에 돌 안 집어넣은 게 천추의 한이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데?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카페 차려달라고. 안 차려주면 내가 개 백수짓거리 평생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다. 정말. 나도 너처럼 못생긴 년이랑 결혼하고 건물 하나 못 받을 줄 알았으면 안 했어. 억울하기로 따지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해. 그럼 나 앞으로는 아내 취급 제대로 해줄 수 있어? 네가 내 아내지. 그럼 남이냐? 갑자기 뭔 뜬금포야. 동창회며 부부 동반 모임이며 어디 놀러 갈 때 나 창피하다고 항상 떼놓고 다니잖아. 당신이 나 아내 취급 안 해주고
남들한테 안 보여주려는 거 나도 다 알고 있거든? 알면 그럼 살을 빼. 이 사람아. 좀 꾸미기도 하고 회사에서 안 긁은 복권 소리 들었다며? 근데 이놈의 복권은 대체 왜 긁히지도 않고 당첨될 기미도 없냐고. 분명히 약속해. 당신이 앞으로 나 아내 취급 제대로 해주겠다고. 그럼 내가 아빠한테 한번 제대로 말씀드려 볼게. 매달리면서 당신한테 꼭 카페 차려달라 하면 설마 모른 척 하시겠어? 그래? 그럼 당신만 믿고 있는다. 약속이나 해. 약속한다. 약속해. 그게 뭐 어렵다고. 막말로 카페만 되면 내가 너 맨날 업고 다니지. 결국 사장님의 얼굴에 사표를 집어던지고 회사를 때려쳤던 남편. 저는 아빠에게 부탁해서 남는 건물에 남편의 카페를 차리도록 해줬습니다. 한동안은 제게 잘해주던 남편이었지만 그것도 고작 2달을 넘기지 못하더군요. 내가 손님들 입맛 떨어진다고 카페 나오지 말랬지? 왜 자꾸 기어 나와서 사람들 놀라게 해? 당신 여자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꼴 보기 싫어서 그랬다.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으면 일만 시키면 되지. 왜 둘이서 꽁냥거리는 건데? 아르바이트생이랑 친해져야 카페 일이 잘 굴러가니까 그렇지. 이게 얼굴도 못생기더니 마음까지 못생겼네? 뭐 그런 걸로 시덥잖은 질투를 하고 있어. 당신 이런 약속 위반이야. 카페 해준다고 하면 분명히 나 아내 취급 제대로 해준다며. 나 업고 다니면서 마누라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처럼 그러더니 왜 또 이래? 부부 동반 모임이며 같이 나가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니까? 근데 이건 돈 버는 일이고 사업이잖아. 공적인 자리에서 자꾸 사적인 문제를 개입시킬래? 어? 뇌에도 지방이 꼈나? 왜 이 단순한 걸 이해를 못해? 당신이 회사에서 깽판 치고 가는 바람에 나도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서 카페 일 같이 돕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야? 그게 그렇게 문제니까 그래. 이 사람아 카페 점주들이 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뽑는 줄 알아? 돈벌이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지. 하다못해 옷 입혀놨을 때 봐줄 만한 수준은 돼야지. 당신 같은 사람 있으면 진짜 가게 망한다니까? 자꾸 나한테 막말하지 마. 그럼 나 확 살 빼고 이뻐져서 당신 차버릴 거니까. 허이구, 어지간히 그러겠다. 회사 다니면서랑 결혼하면서 너 본 세월만 내가 몇 년인데? 넌 살 절대 못 빼고 남은 평생 못생길 예정이니까 포기하고 그냥 수능해. 수능하라면서 왜 맨날 나 데리고 어디 나갈 때마다 살 빼라 잔소리 하는데? 내가 피부 예민해서 화장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맨날 화장해라 잔소리하고? 나도 잔소리하기 싫은데 네 못생긴 얼굴을 보면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좀 못생겨도 적당히 못생기든가. 내가 왜 요즘 갈수록 살이 빠지는 줄 알아? 너랑 같이 밥 먹으면 입맛이 뚝 떨어져서 그래. 카페를 해주었음에도 남편은 여전히 절 아내 대접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정말이지 쉽지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집에 틀어박혀서 TV만 보면서 지냈었는데요.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저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인데요. 죄송하지만 사장님이 자꾸 성추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추행이란요. 저는 싫다고 내색을 하는데도 커피 내리는 법 가르쳐 준다면서 자꾸 수작을 부리시잖아요. 그릇 씻는 거 옆에서 알려줘도 되는데 굳이 뒤에 서서 손 붙잡고 하시고. 그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업무 배우는 동안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것만이면 제가 사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죠. 아르바이트생들은 비율이 좋아야 한다면서 또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허리 마사지 해준다, 골반 마사지 해준다 이러시는데 정말 불쾌해요. 죄송해요. 제가 주의를 줄게요. 아니요, 돈 더 많이 준다는 곳 있어서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제발 사장님이랑 이혼하세요. 솔직히 일개 알바생인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닌데 없을 때 사모님 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은 여자로서 정말 듣기가 불쾌할 정도라서 말씀드려요. 남편이 제 욕을 뭐라고 하던가요? 사모님이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안 좋은 소식만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카페 이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갖다 바쳤다. 아내가 너무 못생겼어서 딴 놈이랑 바람 펴도 아무런 타격도 없을 것 같다. 뭐 많이도 말씀하셨는데 메시지 보낸 것도 있어서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혹시 필요하다고 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여자 알바생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며 보내온 메시지. 거기엔 남편이 여자 알바생에게 제 욕을 해온 것이며 찝쩍거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바로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진 않았죠. 여자 알바생 관둔다는데 당신 뭐 들은 이야기 없어?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가 뭐 쉴 틈이 없네. 여자 알바생 있을 때보다는 더 한적할 텐데? 뭔 소리야. 일손이 줄었는데 한적해지긴. 매일 알바한테 찝쩍거리느라 일에 신경 못 쓰고 있던 거 아니었어? 지금은 일만 집중해도 되니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또 무슨 개소리를 하나 했네. 야, 정신 차려. 너 이거 진짜 정신병이야. 내가 정신병이라고? 내가 다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래. 보고 들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귀랑 뇌에 살찌면 원래 그래. 그리고 말하다 보니 떠오른 김에 한마디 하자. 얼마 전에 프랜차이즈 문의하러 사람들 왔던 거 기억나지? 그때 너가 내 지갑 갖다 준다고 왔을 때 사람들 표정 썩는 거 봤냐? 설마 나 때문에 프랜차이즈 파토 났다. 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가 부탁 좀 하자. 다이어트 좀 하면 안 되냐? 못생긴 얼굴에 제발 화장이라도 좀 하고 다니고. 내가 어디 돌아다닐 때 너 데리고 있는 거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든다. 그래. 그럼 아는 척 하지 말던지. 뭐? 그럼 나 앞으로 당신 아는 척 안 해도 되는 거야? 이제 못생긴 부인은 빠져줄 테니까 알아서 행복하게 사셔. 와우, 이제야 내 마누라가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 그거야. 꼭 부부라고 같이 다닐 필요도 없다니까? 왜 부부라고 뭐 동반하고 팔짱 끼고 다니고 그래야 해? 뭐 늙어 죽을 때까지도 서로 애정 과시하고? 그거 진짜 아니잖아. 제가 비꼬는 말을 이해한 건지 이해하지 못한 건지 남처럼 지내잔 말에 동의하는 남편. 그 얼굴이 당혹감에 일그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저는 아예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더군요. 그동안 전 인생 처음으로 독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남편의 앞에 살을 빼고 화장까지 해서 나타났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남편은 제 달라진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사람들 역시도 몰라지게 예뻐졌다며 칭찬을 하는데 남편의 입이 슬슬 올라가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봉, 우리 귀여운 마누라, 올자기. 낯설게 왜 이러세요? 언제는 남처럼 지내자면서요? 그래서 이혼 서류 줬으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내가 우리 마누라 안 긁은 복권이라고 했잖아? 긁고 보니 1등이었네? 내가 이제까지 본 여자들 중에서 제일 예뻐. 이혼할 거라고 말했는데 왜 자꾸 헛소리야? 에이, 우리 그동안 같이 지낸 정이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 창피하게 여긴 거밖에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맨날 살 빼라 화장해라 잔소리한 거지. 그래야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놈이 아르바이트생한테 성추행이나 하냐? 증거도 다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마.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이미 알바생한테 다 들었어. 내 얼굴 봐서 고소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나 당신이랑 이혼한다는 소식 들려주면 성추행 고소해주겠지? 잠깐만, 나랑 정말로 이혼하겠다고? 나 회사에서 모든 여직원들의 아이돌이었는데? 당신한테 내가 진짜 과분한 사람인데? 사람 외모로 차별하는 인간 쓰레기인 줄 몰랐을 때나 그랬겠지. 다이어트 해보고 사람들 시선 달라진 건 좋더라. 근데 나랑 결혼한 당신은 내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주길 바랬거든? 지금 당신 태도 보니까 남은 세월 동안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내 카페는? 우리 이혼하면 난 어떡하라고? 남인데 뒤실까지 내가 생각해줘야 해? 우리 아빠 건물이니까 당연히 꺼져줘야 할 건 너 아냐? 내가 잘생긴 알바 고용해서 한번 운영해볼 수도 있고. 여보, 그러지 말고. 나 진짜 앞으로 잘할게. 당신이 용서해주면 완전 새로 태어난다. 내가 진짜. 응? 맨날 회식이다 뭐다 술 퍼마시고 돌아다니더니 살 엄청 쪘더만. 댁보다 더 잘생기고 착한 사람 만나서 새 인생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그렇게 저는 알바생으로부터 받은 증거며 저에게 그동안 해온 폭언을 근거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졸지에 카페 뺏겨, 위자료 뜯겨, 백수 신세가 된 남편은 한동안 제게 매달려왔고요.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제가 결혼 생활 내내 겪은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절대 용서가 불가능했으니까요.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으름장에 결국 겁먹고 최근에는 잠잠해진 남편인데요. 앞으로도 얼굴 절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태도와 잘생긴 얼굴에 속아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렸던 저. 이제라도 교훈을 얻었으니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보려 생각 중인데요. 새로 시작할 저를 위해서 응원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형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마음 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얘기인데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야, 나 이상한 걸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슬프지가 않아. 아니, 오히려 후련하다고 해야 하나.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두 분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자기 맘 이해해. 자기 부모님께서 자기랑 친형을 그렇게 차별 대우하셨다면서 집이랑 연락 끊고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 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라도 마음 편하게 살자.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 형한테 요즘 자꾸 연락이 와. 부모님 돌아가셨고 이제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형이랑 나 둘뿐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연 끊고 살면 안 된다면서 말야. 자기랑 아주버님의 관계는 어땠어? 모르겠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엄마랑 아버지는 언제나 형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날 깎아내렸는데 그때마다 형은 몰랐던 건지 무시했던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형은 무심한 성격이거든. 아주버님이 정말 모르셨을까? 아주버님은 지금 뭐 하면서 살고 계셔? 형은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결국 변호사가 됐대. 결혼하고 우리 애랑 나이 비슷한 딸도 있고. 그럼 우리 승아한테 사촌 언니가 생기는 거네? 맞아. 승아한테는 친척들과의 교류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면서 가족들과 연 끊고 살아온 건 아닌가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 아주버님이랑 다시 연락할지 말지는 자기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나랑 승아는 어느 쪽이든 당신 결정을 지지할 테니까.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아주버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얼버무렸습니다. 저희는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상권에서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수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남편은 친하지 않은 지인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오픈하는 것을 항상 꺼려했고 아주버님에게도 아는 형님의 식당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던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만나 식사를 했고 저는 아주버님의 부인인 형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서, 우리 그때 만났을 때 말야. 동서 입으로 그랬지?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 꼼꼼한 편이라고. 네, 그런 편인데 요즘은 워낙 바빠서 계획하려고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동서가 뭐가 바빠?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승아 키우느라 바빠서요. 애는 동서만 키우나, 유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두 가족 모두 모여서 태국 여행 가는 거 어때? 태국 여행이요? 승아는 아직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지? 동서네가 아무리 벌이가 적고 해외 경험이 없다고는 해도 승아는 다르잖아. 이제 막 커가는 애한테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한다고. 동서네는 해외 거의 안 가봤을 테니 셋만 가기는 무리일 거고 우리랑 같이 가자. 승아 데리고 나간 적은 없지만 저도 해외 가봤어요. 그런 쪽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럼 다행이네. 그이가 변호사라 너무 바빠서 3박 4일 정도 빠듯하게 시간 낼 수 있을 듯 하니까. 동서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 좀 짜봐. 제가요? 그런 거 좋아한다며. 좋아하는 거 하게 해준다는데 왜 그렇게 놀라? 여행 경비랑 동선 같은 것도 세세하게 짜봐. 동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는 그걸로 판단할 테니까. 아, 저도 요즘 시간이 없어서요. 동서, 그동안 우리 두 가족 관계가 소원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엄연한 가족이야. 가족들끼리는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어. 동서가 내 앞에서 괜히 바쁜 사람인 척 할 때마다 내 맘이 안 좋아. 바쁜 척한 건 아니고 진짜 바빠서 그래요. 정말로 그럴 필요 없대도. 내 앞에서 바쁜 척 안 해도 동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자고. 그럼 이번 거는 부탁 좀 할게. 다음 주 안에 계획표 보내줘. 저는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마침 승아가 비행기 타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해서 가족 여행을 핑계 삼아 가게 일을 잠시 쉬고
태국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가족여행 계획표를 작성해서 형님께 보내드렸고, 형님은 그걸 보고서는 너무 좋아하시더니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형님, 저희 이제 슬슬 비행기표 사야 하지 않을까요? 동서,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이미 태국 다녀왔어. 네? 저한테는 분명히 저희 두 가족 다 함께 가는 가족여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동서가 고른 숙소가 너무 허접해서 말야. 최상급 호텔로 예약해서 우리끼리 다녀왔어. 동서한테 말하면 부담될까봐 미리 말 못한 거니까 이해해. 우리는 그 정도 호텔 숙박할 재력이 되지만 동선에는 안 될 게 뻔한데 어떻게 말하겠어. 그럼 제가 드린 계획표는 그대로 사용하셨고요? 당연하지. 계획표 잘 짰더라.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로 꼼꼼한 면이 있어서 내가 덕을 좀 봤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번 일로 삐진 건 아니지? 삐지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네요. 가족끼리 왜 그래? 이럴 때 돕고 지내는 게 가족이지. 우리 다음 휴가 때는 하와이 다녀올 건데 그때도 동서가 계획표 짜주라. 그때는 동선에 가족한테 같이 가자고 안 할 테니까 호텔은 최고급으로 꼭 넣어줘. 알았지? 형님은 저희를 배려해서 저희한테 말도 없이 최고급 호텔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지만 그게 배려가 아니란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자기네들은 잘 살고 저희는 어렵게 살고 있으니 이 정도 수준 차이 나는 건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집에서 논다는 이유로 저를 봄으로 부려먹으려는 시도까지 하려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식당에서 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도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해왔습니다. 형님, 왜 자꾸 저희 집에 아윤이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제 변호사 와이프들 모임이 있었어. 갑자기 잡힌 모임이라 아윤이 보낸 거니까 동서가 이해해. 아참, 변호사 와이프 모임이라고 해서 너무 오해하지는 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여자들 모임 아니니까. 우리 미래를 발전적으로 그려가는 와이프들 모임이라 빠질 수가 없었어. 형님네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있잖아요. 그분이 평소에 아윤이 돌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희 집까지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말야, 아윤이가 동선의 집밥만 먹으면 아토피가 좋아지거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보냈어. 그럼 아윤이 아토피 고치려고 저희 집에 보냈다는 말씀이세요? 형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굉장히 바빠요. 그런 이유로 저희 집에 아윤이 보내는 거 다시는 허락 못해요. 동서가 뭐가 바빠? 서방님은 식당 관리를 하고 동서는 집에서 논다며. 저도 이번에 일 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보면 나가서 돈 1,000만 원씩 버는 줄 알겠네. 도대체 동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나도 좀 드러나 보자. 그게 아무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저한테 그런 일로 아윤이 보내거나 갑작스럽게 아이 봐달라는 부탁하지 마세요. 알겠어. 앞으로 아윤이 보내는 일은 하지 않을게. 그럼 동서가 3일에 한 번씩 우리 집으로 반찬 배달 좀 해주라. 네? 내가 변호사 남편 내조 하느라 사실 요리 배울 시간이 없었어. 아윤이가 그러는데 동서 음식 솜씨가 굉장하다던데? 동선에 찾아가는 건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 그 대신 반찬만 보내줘. 제가 형님네 식모도 아니고 어떻게 3일에 한 번씩 반찬을 보내드려요. 형님 돈 많으시다면서요.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사드세요. 사 먹는 건 그런 맛이 안 난다고. 아윤이가 동선에 음식만 찾는 걸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거야. 게다가 아토피도 좋아졌고 말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상부상조 하자. 재료비로 10만 원 정도 매달 보내주면 충분하겠지?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10만 원 주고 3일에 한 번씩 반찬 보내라는 소리가 나오세요? 다시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형님은 저를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저한테 시키면서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을 시작했다는 거짓 핑계를 대면서 형님과 멀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원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실은 절대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 나 어제 동서 봤어. 저를요? 어디서요? 땡땡 식당에서. 친구 만나러 오랜만에 그 동네 갔다가 동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동서, 사는 게 그 정도로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것뿐이에요. 보니까 식당이랑 홀이랑 왔다 갔다 하던데 정확히 하는 일이 뭐야? 홀서빙? 설거지? 이것저것 해요. 제가 하는 일이니까 관심 안 두셔도 돼요. 동서랑 내가 남이야? 어떻게 관심을 안 가져? 동서가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는데 말야. 동서가 이 얘기 듣고 감동받아서 쓰러지지 않을까 모르겠네. 무슨 말씀인데요?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힘들잖아. 그치? 힘든 일 그만하고 우리 집 와서 편하게 일해. 마침 일하는 아줌마도 그만둬서 우리 집 파출부 할 사람이 필요했거든. 동서가 와서 일해주면 딱일 것 같아. 저보고 형님네 집에 가서 파출부로 일하라고요? 돈은 거기 받는 거 2배로 줄게. 거기서 월 50은 받아? 우리 집에서 일하면 100만 원은 넘게 줄 테니까 동선의 살림도 필 거고. 동서가 만든 음식 먹으면 아윤이 아토피도 좋아질 거니까 일석이조잖아. 어때? 감동이지? 형님, 여기서 받는 돈의 2배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참 착해서 탈이야.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서한테 이렇게 퍼주게 된다니까. 감사해요, 형님. 제 월급은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을게요. 말 나온 김에 계약서도 쓸까요? 5천만 원? 농담이 과하네, 동서. 동서가 거기서 그릇 닦는 일 하면서 2,500만 원이라도 받는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월급은 아니고요. 제가 사장이거든요. 월 수입 그 정도 되는데 2배 주신다니까 5천만 원 받아야죠. 동서가 거기 사장이라고? 거기 그 근방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남편이랑 저랑 그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형님한테는 제대로 말씀 못 드리고 얼버무렸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말씀드리게 됐네요. 어머, 그게 사실이야? 동선의 수입이 월 2,500만 원? 집도 작고 승아 입고 다니는 옷도 죄다 시장 옷이어서 거지처럼 사는 줄 알았더니. 저는 형님이랑 다르게 돈 자랑도 안 하고 검소하게 사는 편이어서요. 형님은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돈 없어 보인다고 저를 그렇게 무시하셨잖아요. 형님네 파출부로 일하라니 해도 너무하지 않으세요? 동서, 그건 말야. 동서가 짠해 보여서 그런 거지. 정말 짠해 보여서 그랬던 거면 그런 식이 아니라 다르게 도와주셨겠죠. 매번 사사건건 형님네가 저희보다 잘 산다고 말하면서 저 깔아뭉개던 거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족이잖아. 아무리 가족이어도 다들 얼굴 보고 하하호 하면서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형님이랑 연락할 자신이 없네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하면서 형님네로 찾아가 불같이 화를 냈고 그날 저희와 형님 가족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나중에 저희 딸인 승아에게 물어보니 형님네 아이랑 있는 게 싫고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끝마다 옷 브랜드로 승아를 무시해서 어린 마음에도 적잖이 상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형님네와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형 말야, 이혼했대. 이혼이라니? 형님이 성격이 이상하긴 했어도 아주버님이랑은 잘 살고 있었잖아. 형수님이 잘난 척하는 걸 워낙 좋아했잖아. 항상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그러더니 기어이 사고를 쳤나 봐. 형의 상사한테도 꼬리를 쳐서 직장이 한바탕 뒤집어지고 결국 이혼했대. 변호사 와이프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더니 결국 집가 판 무덤에 들어간 거네. 더 잘 나가는 변호사 꼬셔서 갈아타려다가 아주버님이랑 이혼하게 된 거니까. 양육권도 형이 다 가져왔고, 형수님은 맨몸으로 친정 가서 지내나 보더라고. 내가 누구 인생을 판단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 인생도 참 짠하다. 형님은 그렇게 아주버님과 이혼하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북같이 화냈을 때 형님이 정신을 차렸다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남편이랑 둘이 술 한잔 할 때마다 형님 얘기를 가끔 합니다.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는 몰라도 부디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면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40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지간하면 참는 편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었다 싶은 경우에는 저도 가만히 있질 않는 성격이었죠. 최근에는 나이 어린 동서가 저를 호구 취급하기에 크게 화를 낸 일이 있었는데요. 당신, 서방님 결혼식 축의금 몰래 뺐더라? 이거 아껴서 뭐 얼마나 부자 되려고 이래? 마누라, 걔 나 결혼식 때 5만 원밖에 안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100만 원 하는 게 말이나 되냐? 원래 크게 베풀어야 크게 돌아오는 법이야. 당신이나 나나 부족함 없는 사람들인데 이럴 때 베푸는 거 아끼지 말자. 당신이야 장인어른 사업 거드는 입장이라 돈 나올 구석이 많지. 근데 난 월급쟁이잖아. 그러지 말고 한 20만 원만 하자. 많이 버는데도 이런 데 아끼면 욕먹어. 형제간에 우애 없어? 오히려 당신이 100만 원 하겠다고 하고 내가 말려야 하는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 걔가 나한테 치사하게 구는 거 따지자면 말도 못해. 노트북 잠깐 빌려 썼다가 케이스 부분에 기스 생기니까 난리쳐서 새 걸로 받아냈던 게 걔야. 나 군대 갔다 올 동안 내 물건들 다 팔아치워놓고 입 싹 닫고 배째라고 했던 왼수가 내 동생이라고. 그거야 서방님 옛날 일이지. 어른 된 지금까지도 그런 걸로 꽁에 있으면 어떡해? 하여튼 나는 그 자식 마음에 안 들어. 돈 때문에 가족끼리 쪼잔하게 굴기 싫은데 걔가 날 이렇게 만든다고. 어허, 형이 돼서 본을 보여야지. 그렇게 남편을 잘 구슬러 서방님의 결혼식 축의금은 두둑하게 냈습니다. 새로 생긴 동서도 형님 하면서 싹싹하게 굴기에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죠. 형님, 오늘 날씨가 좋은데 같이 산책이나 가실까요? 나는 딱히 산책 같은 거 안 좋아해놔서 휴일 되면 소파에 몸 묻고 TV 보는 게 최고야. 아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사람 몸 처지기만 한다니까요. 나이 들수록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건강하죠. 정 그러시면 저랑 같이 영화나 보러 가시죠. 요즘 재미있는 영화도 나왔던데? 영화 안 본 지도 워낙 오래돼서 뭐가 재미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냥 동서 혼자서 잘 놀다가 와. 형님이랑 같이 놀아야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제가 표랑 다 예매해 놓을 테니까 형님은 몸만 오세요. 아시겠죠? 은근 고집 있구나 동서. 나 꾸역꾸역 데리고 나가는 거니까 밥은 동서가 쏘는 거야? 형님이 주신 축의금 아직 잔뜩 남아있어요. 제가 1년치 동서밥값 프리패스 이용권 드릴게요. 나 입맛은 은근 고급이다. 동서 부담될 테니까 번갈아 가면서 밥 사주기로 하자. 친근하게 굴어오는 동서와 저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생전 공부만 하다가 회사 일에 쭉 전념해왔던 터라 변변찮은 취미생활도 없던 저로서는 동서와 지내는 시간들이 신세계였죠. 노는 쪽으로는 아예 전문가라 배울 것들 천지였는데요. 우리 마누라 요즘 재수 씨랑만 놀러 다니는 거 아냐? 나 질투나려고 그래? 당신도 그럼 취미생활 좀 많이 만들던가. 맨날 집 아니면 카페이던 사람이 할 말 있어? 어이구, 카페만 가도 나랑 함께면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그때랑 지금이랑 취급이 달라? 동서랑 지내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데이트 코스 얼마나 허투루 짰는지 알겠더라. 내가 집순이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 재수 씨랑 친하게 지낸다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마음 다 주지는 않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내 왼수? 아니, 동생이 재수 씨가 어떤 사람이다 해준 말이 있어서 그래. 자기도 어지간히 짠순이지만 재수 씨는 훨씬 더 독하다고 그러더라고. 딱히 그런 독한 맛은 모르겠던데. 사람 싹싹하고 사근사근하고 애교도 많고. 장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뜯어먹을지 다 적혀 있다더라. 나도 이게 뭔 농담인가 했었는데 진짜 있더라. 어쩌면 당신도 여기에 적혀 있을 수도 있어. 동서 성격에 경조사며 얻어먹고 사주고 이런 거 적어둘만은 해. 그래야 나중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철저하게 갚고 그러지. 그리고 설령 동서가 그럴 사람이라고 쳐도 서방님이 왜 이런 얘길 괜히 꺼내서 손해보겠어? 걔 원래 술 마시면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는 성격이잖아. 내가 술 진탕 먹이니까 아주 술술 토해내더라. 그래서 뭐 증거는 있고? 확실한 증거 없이 괜히 생사람 잡지 마. 남자가 말이야. 내가 억울해서라도 증거 찾아와야겠네. 증거 잡아오면 나 게임기 새 거 하나 사주기. 콜? 콜은 무슨 콜이야. 일이나 해. 자꾸 이렇게 농땡이 부리고 회사 일 대충하면 사장님한테 이른다? 지 걱정해서 얘기해준 거구만. 겸사겸사 게임기도 나 같음 사주겠다. 돈도 많이 벌면서. 게임기 같은 소리 그만하고 확실한 증거 없으면 말을 꺼내지도 마. 하여튼 내 마누라 괜히 호구 안 잡히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뜯어먹을 거 많은 사람한테는 더 신뢰 쌓고 친해지려고 한다던가? 동생 얘기 들어보니까 재수씨 작업 방식이 당신한테 딱 들어맞더라고.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것은 아니지만 곱씹어보면 의심이 가는 구석은 있었습니다. 비싼 음식을 사주면 그것보다는 한두 급 떨어지는 식당에 저를 데리고 간다든가 하는 건 예산 일이었죠.
제 물건을 빌려가 놓고 말을 하기 전까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멋대로 제 집에 와서 말도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죠. 동서, 나 저번에 빌려갔었던 반지 말이야. 조만간 경조사 참여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돌려줄 수 있을까?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너무 죄송해요. 형님 말씀드리기 전에 알아서 돌려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죄송식이나. 비싼 반지니까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볼 때 꼭 돌려줘.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혹시 이래놓고 저번처럼 잃어버렸다든가 하는 건 아니겠지? 나 그러면 동서 미워할지도 몰라? 제가 좀 많이 덤벙거리긴 하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 형님 물건 몇 번이고 찍고 잃어버려서 너무 죄송해요. 맘 같아선 새 걸로 사드리고 싶은데 형님께서 됐다고 하셔서 그러지도 못하고. 내 벌이가 더 괜찮은데 너무 비싼 것만 아니라면야 괜찮아. 대신 내가 동서 좋은 사람인 거 의심 안 하게, 실망만 하지 않게 해줘. 동서 똑똑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야? 네, 형님은 제 마음의 친언니나 다름없어요. 실망시킬 일 절대 안 만들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걱정했던 것과 달리 동서는 제 경조사 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잘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반지의 착용감이 어째 전과 미묘하게 다른 것이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테스트 삼아 입김을 불어봤더니 전보다 더 오래 김이 서려 있는 것이 가짜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혹시 몰라 전문가에게 맡겨보니 모조품이라는 말을 들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사준 다이아 반지 가짜 아니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야? 그거 장만한다고 내가 등골이 휘어졌구만. 좀 뒤적거려 봐야 하긴 하겠지만 보증서 보관하고 있는 거 찾아 보여줘? 동서가 내 다이아 반지 빌려갔는데 그거 감정 맡겨보니 가짜래. 당신이 사기 당했거나 나한테 사기친 게 아니라면 동서가 바꿔치기 했다는 거잖아. 거봐. 내가 뭘 했어. 재수씨 이상한 거 맞다고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 암만 그렇게 말해도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는 거잖아. 동서도 어쩌면 다른 사람한테 바꿔치기 당하거나 도둑 맞은 걸 수도 있고. 사람 똑똑하면서 왜 재수씨 일에는 바로 판단을 못해? 단순하게 생각하면 재수씨가 당신 다이아 반지 바꿔치기 한 거지. 그러지 말고 나 오늘 동생 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장봐 안 아예 다 사진 찍어 올게. 대신 나한테 게임기 꼭 사주기. 됐어. 내가 직접 물어볼 거니까 당신은 신경 꺼. 괜히 이런 일로 가족 의심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냥 직접 물어보면 오해였다 뭐 실수였다 이런 거 금방 드러나겠지? 마누라 마음이 그렇다면야 그렇게 해야지. 대신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돈 문제로 어지간히 쫌생이인 동생놈도 독하다 할 정도면 그건 장난 아니라는 거. 직접 묻는 건 좋은데 괜히 빠져나갈 구멍 만들지 마. 저는 결국 동서에게 직접 이를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인정을 해주길 바라면서요. 동서, 내가 저번에 빌려준 다이아 반지 말이야. 아는 사람 중에 보석 전문가가 있는데 가짜라고 그러네? 가게 맡겨서 확인해봐도 가짜가 확실하다고 그러고. 어머, 그럼 설마 아주버님이 가짜로 다이아 반지 선물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안 그래도 그 문제로 남편 추궁해봤는데 보증서도 있는 반지라고 그러더라. 혹시 동서가 나한테 잘못 준 거 아닌가 해서. 아, 형님, 죄송해요. 제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형님 빌려주신 거랑 비슷한 반지가 있었네요. 그거 헷갈려서 가짜를 드린 것 같아요. 아, 그럼 진짜 반지는 동서가 잘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야? 네네, 이걸 죄송해서 어떡하죠? 아주버님한테도 그렇고 형님한테도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요. 마음 쓰지 마. 살다 보면 뭐 헷갈릴 수도 있지. 그런데 비슷한 반지는 언제 장만한 거야? 내 거랑 하도 비슷해서 차이 구분도 안 갈 지경이던데? 아, 네. 저도 선물 받고 처박아뒀던 거라서 잊고 있었나 봐요. 결혼식 때 이래저래 축의금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준 건지는 잊어버렸네요. 다음에는 이런 문제 덜렁거리지 말자. 괜히 오해할 뻔했잖아, 동서. 오해 안 생기게 제가 더 주의했어야 할 문제였죠. 많이 놀라셨을 텐데 반지는 그럼 지금 퀵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냐, 나중에 동서 집에 또 놀러 갈 텐데 뭘. 전 동서의 집에 놀러 가서 동서 몰래 제 물건들을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간 빌려가 놓고 잃어버렸다. 찢어져서 어쩔 수 없이 버렸다. 핑계댄 것들이 쌓이다 보니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겸사겸사
동서가 사람들에게 주고받은 것을 기록한다는 장부의 내용도 확인해 볼 생각이었는데요. 장부의 내용은 뜻밖에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멋대로 신경 좀 써봤어. 잘했다 생각하면 멋대로 했다 혼내지 말고 남편 칭찬해주기. 당신 설마 정말로 장부 찍어온 거야? 동서나 서방님한테 들킨 거 아니고? 들킨들 뭐 어때?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보다 내역을 자세히 봐봐. 당신한테 그간 받은 것만 1,000만 원이 넘는데 쓴 건 3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래저래 받은 옷이며 가방이며 액세서리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다 얼마야?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정말 실망하게 만드네. 당신 선 넘은 사람들 혼낼 때는 가차 없잖아. 이제 그럼 동서 큰일 날 일만 남은 거야? 큰일 날 게 뭐 있겠어. 그냥 절도랑 사기로 감옥 가는 게 전부일 텐데.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 되는 거 몰라? 기회될 때 바로 잡아두고 심각한 문제인 줄 인지시켜줘야 남은 동서 인생에도 도움되는 거야. 나 동생 왼수였는데 형이라서 본보이라며. 동생이 그래도 재수씨 많이 아끼는데 문제 더 심각해지면 난리 나. 그러지 말고 내 체면 봐서라도 빡세게 혼내는 걸로 끝내주라. 응? 게임기 안 사줘도 되니까. 내가 당신이랑 서방님 체면 봐서 혼내는 걸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말하지 말고 있어봐. 동서가 어디까지 나한테 괘씸하게 구나.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 집 비밀번호도 알겠다. 집에 가서 내 물건 싹 다 찾아놓고 추궁해보지 뭐. 전 동서가 집을 비웠을 때 몰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 말을 걸었죠. 동서, 내가 얼마 전에 빌려줬던 밍크 코트 돌려줄 수 있어? 형님,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옷 찢어져서 수선 맡겨놨어요. 나중에 제가 멀쩡하게 만들어서 꼭 돌려드릴게요. 괜찮아, 동서. 미안할 것까지야. 그거 생각보다는 안 비싸. 수선하는 분 말이 조금 옷 질감이며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물건이니까 책임지고 깔끔하게 새 거 만들어 놓을게요. 그거랑 같이 매칭할 가방은 혹시 돌려줄 수 있을까? 아, 형님. 제가 정말 죄송해서 어떡하죠? 코트 찢어질 때 같이 찢어졌어요. 그것도 제가 새 거 만들어서 돌려드릴게요. 야, 넌 내가 호구로 보이냐? 네?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형님을 왜 호구로 봐요? 그럼 이 물건들은 다 뭔데? 찢어져 수선 맡겼다던 내 물건들이 왜 네 옷장에서 나오냐고. 오해하지 마세요, 형님. 사실 제가 한 번 더 쓰고 돌려드릴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이게 끝까지 거짓말이네. 지금 집에서 너가 그간 잃어버렸다던 물건들 싹 다 나왔거든? 장부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던데? 헐, 형님. 지금 빈집에 그걸 다 뒤졌다 이거예요? 그거 주거침입이에요. 범죄라고요. 범죄는 네가 나한테 사기치고 도둑질한 게 범죄지 이년아. 간방 가서 따박따박 나오는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릴래? 죄송해요, 형님. 남편이며 저며 빠듯한 형편인데 형님이 부자시니까 제가 욕심냈어요. 진즉에 그렇게 말했으면 됐을 텐데 이제 와서 소용없어. 나한테 그간 친한 척 군 모습 가증스러워서라도 너 꼭 간방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주거 침입죄? 어이가 없으려니까 별 황당한 소리를 다 듣네. 형님, 제가 실언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이가 알면 저 죽어요. 제가 정말 앞으로 잘할게요. 제게 용서를 빌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가족이고 뭐고 정말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남편이며 서방님이며 시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나서서 절 뜯어말리더군요. 울며불며 매달리던 동서가 죄송하다며 스스로 머리를 삭발하고서야 전 분노를 사귈 수 있었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아직도 머리가 덜 자란 동서는 제 말이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정도로 눈치를 살피게 됐는데요. 놀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진 전 남편이 매일 노래 부르던 게임기를 사줬습니다. 밤에는 함께 게임기를 갖고 놀며 전보다 남편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죠. 절 내심 호구 취급하던 동서와 사이가 파탄난 덕분에 다시 집순이가 되고 말았지만 결과적으로 남편과 더 금슬이 좋아지게 됐으니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얼마 전에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미친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 탓에 마음고생을 정말 제대로 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두 사람이 본색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친구랑 지방에 놀러 왔는데 깜빡하고 우리 둘 다 지갑을 놓고 왔지 뭐니. 호텔에 묵는 내내 굶어서 그런데 배달 음식 좀 시켜 먹게 해다오. 지갑을 놓고 가셨군요. 어머님이 제 핸드폰 번호로 배달시키시면 제가 인증번호 불러드리는 식으로 할까요? 우리 세대는 그런 손품 많이 드는 거 할 줄 모른다. 주소 부를 테니까 네가 직접 골라서 보내보거라.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실까요?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네가 알아서 시키렴. 도중에라도 떠오르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어머님. 사실 친구와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핑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 음식을 시켜드렸었죠. 예, 배달 음식 받았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 같구나. 네? 혹시 이물질이라도 발견하셨나요? 그럼 바로 사진 찍어두면 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도 여기서 먹고 갈 건데 이게 양이 한 끼밖에 안 된단 말이야. 너 설마 주문할 때 한 끼 때울 정도로만 음식 주문한 거니? 어머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셔서 한 끼만 드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네요. 그럼 하나 더 시켜드릴까요? 당연한 걸 뭐 또 묻고 그러니? 너 회사도 다니고 하니 내가 사회생활하는 법 좀 오늘 일러주도록 하마. 어른이 뭔가 할 때 뭐든 괜찮다고 해도 한 번 말고 두 번은 꼭 물어보렴. 내가 구차하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구찜 좋아한다고 저번에 너한테 말하지 않았니? 그럼 알아서 센스 있게 네가 아구찜 배달을 해야 할 거 아냐. 어머님이 피자도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서요. 내가 피자를 좋아하긴 해도 이 야밤 잘 시간에 피자를 먹게 생겼니? 기름진 거 먹고 위장에 탈이라도 나라 이 말이냐? 아니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럼 아구찜으로 해서 보내도록 할까요? 이미 배달 시간 다 지나서 시킬 곳도 없을 거다. 내일 아침에 그냥 사 먹을 거니까 돈 넉넉하게 붙여놓도록 해라. 알겠니? 네. 내일 아침에 쓸 거 미리 붙여놓을게요. 너무나 당연스레 뻔뻔한 요구를 하기에 저는 나중에 돈을 돌려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죠. 이거 코트랑 진주 목걸이 이쁜 게 나한테 딱 어울리지 않겠니? 네. 말씀 듣고 보니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원래 나이 들면 피부 주름이 많아져서 화려한 걸 걸쳐줘야 태가 나는 법이다. 너도 그거 잘 알고 있겠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정도면 아직 한창 정정하신데요. 저랑 돌아다니면 언니 동생으로 볼걸요? 우리 며느리 될 애가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니 내 맘이 다 흡족하구나. 그렇다고 입으로만 때울 생각하는 건 아니지? 입으로만 때운다뇨? 혹시 어머님 생신이라도 다가오셨어요?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아직 한참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코트랑 진주 목걸이 이쁘겠다고 말을 하잖니. 넌 어째 애가 척하면 착 받아치는 맛이 없니?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디다 쓰겠냐 이 말이다. 설마 코트며 진주 목걸이 저한테 선물 받으시길 바라시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저번에 어머님한테 빌려드린 돈을 아직 못 받아서요. 빌려준 돈? 무슨 빌려준 돈 말하는 거냐? 왜 어머님이 친구분이랑 같이 호텔 갔었던 적 있었잖아요. 그러고 돌아오실 때 아구찜 먹겠다고 돈 붙이라고 하셔서 돈 보냈었거든요. 아구찜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돈을 따지고 앉았어? 시애미한테 이렇게 계산기 두들길 거야? 그전에도 빌려드린 돈이 제법 있어서 이제 거의 100만 원 정도 되어가서요. 저 종기 씨랑 곧 결혼도 해야 해서 신혼집도 알아보는 중인지라 돈도 이래저래 부족하고요. 내가 뭐 너희들 결혼하는데 설마 방해하겠니? 너가 계산기 두드리면 나도 너희 지원하려는 계획 바꿀 수밖에 없다. 혹시 얼마나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에 맞춰서 어머님 말하시는 거 들어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어야 종기 씨랑 같이 보러 다닐 곳도 더 자세히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5천만 원은 넉넉하게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너한테 계산 같은 거 안 하니까 믿고 따르렴. 대신 집 사는 건 너희 힘으로 해라. 가전 제품이며 집에 들어가는 돈을 내가 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그게 맞는 도리니까. 네, 어머님. 이따가 집에 놀러도 와라. 올 때 아이스크림 좀 잔뜩 사오고. 내가 아이스크림 귀신이니까 무리다 싶을 정도로 양껏 사와야 한다. 알겠니? 설마 하니 예비 시모식이나 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 들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저없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통이 너무 큰 나머지 자질구레한 건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줄만 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지원이 든든하게 있다 싶으니 신혼집의 계약도 부담 없이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3주 앞두고부터 미리 살 신혼집을 계약하게 되었죠. 자기야, 미안한데 나 30만 원 좀 급하게 붙여주라. 기차 타러 왔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 사귈 때는 안 그러더니 왜 결혼 앞두고 점점 덤벙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실까? 그리고 무슨 기차비가 30만 원이나 해. 기차 타고 가기만 하냐? 오기도 해야지. 그리고 밥도 먹어야지. 어머님이야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당신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 나 어머님한테 사드리고 빌려드린 거 이래저래 합치면 벌써 500만 원은 되더라? 아니, 엄마는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그러시냐? 창피한 줄 모르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 어머님이 돈이 많으셔? 아버지가 원래 땅 부자였는데 돌아가신 뒤에 엄마가 그거 다 물려받았잖아. 우리 엄마 여기저기 돈 굴리면서 재산 불리는 게 유일한 낙인 사람이야. 그래서 돈이 자꾸 없다고 그러시는 건가? 원래 주식 부자들도 돈 찾기 전까지는 지갑 텅텅이라잖아. 엄마가 얼마나 지원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래도 좋은 집에서 신혼 시작할 수 있겠다. 그치? 좋긴 한데 왜 어머님 부자라는 걸 이제사 해? 약혼하기 전에도 그런 건 제깍제깍 공유해야지. 미안. 나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돈 보고서인지 아닌지 사실 확신이 안 가서. 그래서 당신이랑 사귀면서도 한 번도 돈 있는 티 안 냈었던 거야. 그래서 싫어? 부잣집 며느리 되는 게 왜 싫겠어. 부담된다면 모를까 기본적으로는 좋은 쪽이지. 신혼집 비싼 곳으로 봐두고 있어. 저는 예비 신랑의 말대로 이 집 저 집을 고루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결혼식의 준비 외에도 직장 일로 바쁠 것 같아 따로 시간을 내서 둘러본 적도 많았습니다. 곳곳을 둘러보다 지쳤던 저는 한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뵈러 가면서 아이스크림을 대접해드릴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입구에 떡하니 붙어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선물한 목걸이며 코트를 입고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자기, 혹시 어머님이 땅 부자라고 하셨잖아. 나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물어보면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러시나? 에이, 부자 되는 비밀이 그렇게 함부로 전수될 수 있겠어? 엄마가 완전 전문가라서 어디 가서 강의한다 하면 강의료만 500만 원은 받아야 될걸? 나 어차피 곧 자기랑 결혼하고 가족 되잖아.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 알려줘? 아들인 나도 아직 비법 못 들어봤어. 대학부터 회사 취직할 때까지 엄마랑 쭉 지내왔는데 귀띔도 안 해주더라. 그렇구나. 자기도 모른다니 아쉽게 됐네. 엄마한테 말은 해볼 테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좋아. 근데 나 궁금한 거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봐도 되나? 왜 자기 나 처음 만났을 때 자취하면서 몇 달 동안 햄이랑 감자랑 당근 대량으로 사서 볶음밥만 해 먹은 적 있고 했었잖아. 돈 없던 시절이라서 질릴 정도로 볶음밥만 먹었고. 그래서 볶음밥 들어간 짜장 볶음밥도 안 먹고 김치 볶음밥도 안 먹고 하여튼 다 안 먹는다고. 그랬던가?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말했으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거겠지, 뭐. 자기 말 들어보면 집안이 되게 부잣집인 것 같은데 그때 왜 궁상맞게 볶음밥만 해 먹었어? 내가 만약 부모님 부자였으면 그렇게는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었어. 돈 달라고 하기가 못하기도 해서. 이상하다. 자기 분명 어머님이랑 한 번도 다툰 적 없다고 하지 않았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안 다투고 살 수 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러고 보면 자기랑 나 회사 동료가 소개팅 시켜줘서 사귀게 된 거잖아? 근데 성격 잘 맞고 대화 잘 통하는 거 빼면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네? 가족 사항도 최근에야 알았고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대로 들은 것도 없고. 성격 잘 맞고 말 잘 통하면 됐지. 원래 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부잣집인 거 숨기느라 정신이 없었어. 나 자꾸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그런데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거 맞을까? 결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울적이가 오늘따라 많이 예민하네? 왠지 나 추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게 했으면 정말 미안. 자기 말대로 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런가 봐. 알면 됐어. 앞으로 잘하자 예비 마누라. 우리 신혼집도 장만한 마당인데 엄마 지원 확실하게 뜯어내려면 정신 차려야지. 슬쩍 떠봤을 뿐인데도
예비 시모나 예비 신랑이나 뭔가 수상한 냄새를 풀풀 풍기더군요. 무엇보다 돈이 많다던 예비 시모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저지른 절도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절도 행각이 전단으로 붙어있던 무인 아이스크림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죠. 그랬더니 웬걸 들린 무인 아이스크림마다 절도 전단이 붙어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전단지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듣자 하니 종기한테 내 재테크 노하우 듣고 싶어 한다더구나. 원래 가족한테도 안 알려주는 비법이지만 며느리들에도 딸처럼 생각하니 알려주도록 하마. 부동산 비법을 알려주시겠다고요? 다만 너도 날 그만큼 신뢰하고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알아야겠다. 내가 너 딸처럼 대할 테니 너도 나 엄마 대하듯이 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게 뭔데요? 너 사돈댁한테 지원받은 거며 네가 모은 돈이며 종기것까지 합쳐서 제법 비싼 신혼집을 샀다며? 그 서울집 나한테 주고 너희가 일단 내 집 와서 지내고 있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가 종기 애비 죽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외로움이 채워지질 않더구나. 그런데 너가 나 믿고 서울집 나한테 주고 명의는 종기든 내 쪽으로든 돌려봐라. 그럼 딸 생긴 기분에 아주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다. 신혼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돈 대부분 저랑 부모님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걸 주고 너랑 종기는 잠깐 내 집 와서 살란 말이다. 기왕 지내는 거 익숙해지면 아들, 딸 낳고 종기랑까지 해서 옹기종기 지내도 보고 엄마처럼 대하고 한번 믿어보렴. 너한테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알겠지? 내 딸? 야이 미친 할망구야. 내가 왜 당신 딸이야? 내가 등신 호구로 보여? 뭐? 너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그리고 할망구? 이게 시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동안 나한테 돈 없다면서 빌부터 얻어먹은 것만 해도 그러려니 했거든? 근데 아이스크림 갖다 바치려 보니까 절도 전단이 하나도 아니고 가는 무인 가게마다 다 붙어있네? 이 와중에 잘난 아드님은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 못해서 오락가락하질 않나. 예비 시모라는 인간은 딸이니 어쩌니 하면서 명의를 돌리라 하질 않나. 견적 빤히 나오는데도 내가 속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이 결혼은 반대다. 뭐? 애초에 내가 안 해. 무슨 반대는 반대야. 애석하게도 종기 시험은 통과했지만 내 시험은 통과 못했구나. 난 정말 널 딸처럼 생각하고 전 재산이라도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전혀 소용없다. 이 할망구 끝까지 수쓰는 거 봐라. 보나마나 얼마 안 될 전 재산 관심 없고요.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걸로 훔친 아이스크림 값이나 지불하세요. 얘 잠깐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경찰에 신고라니? 알아서 내가 가게에 다 지불할 테니까 가만히 있거라. 경찰서에서도 아이스크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콩밥 맛있게 드시고 개가천선하세요.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보렴. 꺼지세요. 마지막까지 시어미니 뭐니 하면서 헛소리를 짓거리던 예비 시모. 나중에 예비 신랑과 함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콧물 눈물을 쏟아내며 싹싹 빌더군요. 알고 봤더니 도박에 빠져 대출빚만 1억이 넘는 한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하마터면 깜빡 속아 사기 결혼을 할 뻔했었죠. 다행스럽게도 예비 신랑이며 예비 시모가 제게 주장해왔고 허위로 했던 말들, 송금 내역 등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일은 돈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죄질이 나쁜 예비 시모는 늙은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됐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보상이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혼을 통해 사기꾼 모자와 연을 끊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운이 생겼습니다. 바로 구매했던 신혼집의 가격이 올라갔던 일이었죠. 정말 낭떠러지로 굴러갈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는구나 싶어서 신기했어요. 맘고생이 많았던 사건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인생의 교훈도 얻고 행운도 생겼던 일이었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쭉 철없는 아주버님과 뻔뻔한 시어머니 탓에 고통을 받았는데요. 인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호의를 베풀면 호구 취급하는 심리가 있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더는 참지 않고 맘먹고 시원하게 갚아준 일이 있어 얘기해보려 합니다.
얘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 우리 집안 장남 얘기다. 네, 어머님. 뭔데 그러세요? 최근 너나 보산이가 보내주는 용돈 말이다. 많이 줄었더구나. 우리 집안 기둥이자 장남인 기두가 학원 다닌다고. 돈 안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 일이니? 알아서 적당히 보내라고 했어도 이걸 줄이면 어떻게 생활을 하란 말이냐? 기두가 학원 못 다녀서 좋은 곳 취직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피해가도 괜찮다는 거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어머님. 그런데 저희도 집 구할 때 빚낸 거랑 애 양육비며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많아서요. 아주버님 취직한다는 것 때문에 한 달마다 80만 원씩 지금 거의 6년 넘게 도와드렸어요. 그런데도 취직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저희도 생계가 있어서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힘이 빠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도리가 맞는 도리냔 말이다. 장남이 이 집안의 기둥이고 걔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다. 놀고 먹는 데 쓴다고 해도 대줘야 할 판에 공부하겠다는 애 머리 끄댕이를 잡고 끌어내리려는 게 말이나 되니? 저희가 머리 끄댕이를 잡아요? 오히려 아주버님 도와드리려고 했으면 했죠. 일이라도 좀 해보면 나을 것 같다 싶어서 공장에 일자리도 소개시켜줬는데요. 근데 아주버님 첫날 하루 깔짝 일하다 도중에 도망가셨잖아요. 나이도 30 넘으셨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고 저희한테는 미안하다 말도 안 하시고요. 안 그래도 그 얘기 내가 언젠가는 따지려고 했었다. 걔가 워낙 고명한 학자 같은 성품인지라 애초에 공장 일 이런 건 맞지도 않아. 그래도 너희 체면 생각해서 하루 나가준 건데 이걸 이렇게 트집을 잡니? 오히려 나는 그런 거 억지로 강요한 너희들한테 더 서운하구나. 그럼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든지요. 연락을 해도 안 받으시고 돈만 내놓으라고 하시니 저희야 알 수가 없죠. 기두 성격까지도 트집을 잡는 거 보니 8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거니? 너희 벌이에 이 정도면 솔직히 별 부담되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부양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학원에서 뭐 배운다 하시는데 뭘 배우는지 얼마나 배우는지 수업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역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이 정도는 정당한 권리 아닌가요? 너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둘째 보산이가 군말 없이 형 지원해줬던 때가 그립구나. 이거 뭐 결혼하더니 지 마누라랑 지 새끼만 소중해진 모양이지? 애미랑 형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으니 참 실망이다.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못 들인 탓이지. 누굴 탓하겠니? 제발 어느 게 정상이고 아닌지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말하세요. 일단 월 50만 원씩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거든요. 언제까지 아주버님도 저희 지원만 받고 사실 수 없잖아요. 알겠으니까 더 말하지 말거라. 필요한 거 못 쓰고 좀 불편하게 살면 혈압 좀 오를 뿐인데 뭐가 걱정이니? 혈압 올라서 확 쓰러져 버릴 거니까 그때 가서 후회는 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말이 불편하기는 했어도 참을만은 했습니다. 당장 나가는 이자며 생활비로 힘든 중에 나갈 돈 조금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참 황당한 게 제게도 돈을 받고 남편에게도 따로 돈을 요구했었더라고요. 어머님, 저번에 저희 얘기가 나눠서 용돈 보내기로 한 거 합의된 거 아니었나요? 그이한테도 돈 따로 달라고 하셨길래요. 용돈이 적은데 어떡하니? 우리 장남이 돈 필요하다고. 학원비 얼마 들어가는지 그럼 정확히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식비부터 해서 나가는 돈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요. 그걸 알아야 심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제대로 드리죠. 모자라면 더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걔가 지금 취직 못하고 있어도 우리 집안의 장남이야, 장남. 아주버님이 나름 공부 많이 한 것도 알겠고 지금 더 공부하고 싶은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남편은 차남이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 일했었잖아요. 아주버님 대학생활 신나게 보내고 졸업하고 나서도 한량처럼 지내실 때 남편은 줄곧 일만 해왔었다고요. 그걸 나중에 다 돌려주겠다는 말 아니냐. 원래 투자라는 게 될성불은 나무다 싶으면 떡잎 때부터 투자하는 법인 거 모르니? 그러면 그이는 될성부른 나무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럼 나중에 언제 아주버님 덕을 볼 수 있는데요? 됐다. 이런 식으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꼴 보니까 대답하기도 싫구나. 이제까지 너희가 줬던 돈들 나중에 절대 못 돌려받을 줄 알고 그거 갚을 의무도 이제 없어졌다.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그간 오죽 저희를 차별하셨나요?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 장남이라고 운전도 안 하게 하고 그이 운전기사처럼 부려먹었던 것부터 서운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용돈 계속 드렸었던 거 형제라서 그런 거지 애초에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고 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 네 말대로 돌려받을 생각 없었고 이쪽도 돌려줄 생각 없으니 문제없지 않니? 이대로 그냥 남남처럼 지내다가 장례식 때나 보자꾸나. 됐니? 어머님, 감정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원비며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도움을 제대로 드리죠. 저희도 투자자라면 투자자인데 그 기업이 부실인지 우량인지 알 권리는 있는 거고요. 우리 장남이면 초우량 기업이지. 알면 알수록 너가 감탄할 거다. 하지만 기두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임금이기도 하다. 임금이 하는 행차에 신하될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고 감시하고 계산하는 거 봤니? 하여튼 너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라던 시어머니는 기어코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종용해서 아주버님을 계속 지원하게 하시던 시어머니. 아프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금싸라기라 할 수 있는 서울 쪽 집을 아주버님에게 별 가치 없는 시골의 땅을 저희에게 물려주게끔 하셨죠.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 남편은 제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난 솔직히 재산 얼마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화나진 않거든. 필요한 사람이 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별이 나 죽을 때까지도 계속될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 어머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대체 뭔지 모르겠어. 당신이 장남이 아니라는 것 때문만으로 이러는 거야? 사실 엄마가 당신한테 감추라고 해서 말 안 했었던 일이 있어. 엄마랑 형, 사실 친엄마랑 친형이 아니야. 뭐? 그럼 아버님 재혼하셨어? 나 기억도 잘 안 날 때 친엄마랑 이혼하고 지금 엄마랑 결혼하면서 형이 생긴 거지. 솔직히 나는 내가 차남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빠도 엄마가 꼬드기는 말에 넘어가서 시골 땅 나한테 준 것도 서운하고 그래도 나은 정 아니라 기른 정이 있을 텐데 설마 그러시려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해야지. 엄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자. 나랑 형이랑 차별하는 거 내가 친아들 아니라서 이러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받아들여 볼게.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기둥은 장남이니까 그런 거다. 우리 기두가 잘 돼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라서. 알겠니?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가족 부양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서울집 그이 주겠다고 하신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거 아버님한테 말해서 결정 바꾸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했는데 뭐 어쩔 거니? 어디 시부모가 한 일에 따박따박 따지고 대들고 있어? 따지고 들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이제 형 지원 안 할 거야. 서울집이면 지원 없이도 먹고 살만할 거 아니야. 그 집 이미 내놓았다. 기두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다 보니 이래저래 돈을 좀 많이 썼더구나. 여행도 가고 세상 두루두루 둘러본 것이니 낭비한 건 아니지만서도 사채까지 썼다고 하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집 팔고 나서 싹 다 갚을 예정이다. 사채까지 쓰셨다니 참 기가 차네요. 그럼 집 팔고 남는 돈은 얼마나 되는데요? 뭐 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기대하지 마라. 빚 다 갚고 나면 남는 거 하나 없으니까. 너희는 지금처럼 계속 도와주면 된다. 도와줄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가족끼리의 인연이라는 건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법이야.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 엄마는 근데 왜 나 대학도 가지 말라고 했어?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도 머리 모자란 건 공장에 가서 돈 버는 게 상책이라며. 이건 친아들이랑 차별한 거 아니야? 집사람도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말 돌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말해줘.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어쩌겠니. 나도 내 핏줄한테 조금 더 신경이 쓰였던 게 솔직한 심경이다. 그래, 대답 아주 잘 들었어. 앞으로 엄마랑 형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잘 알겠고. 시골 땅이라도 받게 해줬더니 고마워할 줄 모르고 대드는 걸 보니 기가 찬다. 그 땅, 네가 제대로 가치를 몰라서 이러는 거다. 네 애비가 나중에 분명 오를 거라고 그랬어. 아빠가 평소에 그렇게 말하시던 건 나도 들었어. 근데 하도 안 오르니까 엄마는 당장 팔아버리라고 하고 아빠는 안 되겠다고 다퉜던 것도 잘 알고 있거든.
엄마가 정말 오를 거라고 믿었으면 그거 나 주지도 않았겠지? 더 길게 말할 거 없다. 그래서 돈은 붙여주겠다는 거니 말겠다는 거니? 안 붙인다고. 앞으로 돈 한 푼 안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그럼 우리 인연은 이제 끝이다. 나중에 기두 성공해도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사채빚이 정말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몰래 아주버님을 몇 주 따라다녀 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죠. 어머님, 우리한테 또 거짓말하셨더라? 이제 내 엄마도 아니니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그냥 할망구라고 해. 화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문제는 뭐 나중에 말하기로 하자. 어쨌건 사채빚 많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 심지어 비싼 술집이며 음식점에서 맘껏 돈 써대고 있던데? 형이 원래 과소비가 좀 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럴 수야 있지. 근데 부동산에 올린 서울집 매물이 생각했던 거 이상이더라고. 우리한테는 고작 해봐야 10억밖에 안 된다. 어쩐다 하시더니. 지금 보니까 20억은 되던데? 그 할망구한테는 더 실망할 거리도 없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더 신경 쓰지 말고. 알아보느라 고생 많았어. 아버님도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모르겠어. 평소에 우리한테 고생한 거 잘 안다 뭐다 하시더니 왜 시골 땅을 주셨을까? 설마 정말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셔서 우리한테 주신 건가? 뭐, 아빠야 정말 그 땅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얼마 뒤 아버님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토지 수용을 통해서 시골의 땅이 국가에 팔리게 되면서 서울집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게 되었죠. 신이 나서 서로 손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또 어떻게 아셨는지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우리 사랑스런 둘째야. 땅이 좋은 값에 팔렸다는 소식 잘 들었다. 우리 둘째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라 엄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단다. 다신 안 볼 것처럼 구시더니 무슨 일이세요? 기쁠 때 가족이 다 같이 기쁘고 슬플 때 다 같이 슬퍼야 하지 않겠니? 애석하게도 지금 취직 준비만 7년째인 형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보사나. 너희 형이 불쌍하다면 제발 애미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어주렴. 나 결혼 전에도 그 인간 계속 도와줬고, 결혼하고서도 당신 말 듣고 계속 형 지원했어. 이제 와서 엄마니 형이니 감성팔이 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냥 인연 끊고 지내자? 장남이 성공해야 집안이 튼튼한 법이야. 당장 너한테 떨어지는 돈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골 땅 팔린 돈이며 모아놓은 재산 형한테 당장 다 양도하거라. 걔가 이제 공부 관두고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용기 낸 마당이거든? 이럴 때 얼른 불을 지펴야 하지 않겠어? 여보, 나 진짜 괜찮으니까 당신이 대신 욕 좀 해줘. 아무래도 나한테 욕 듣는 거로는 정신이 안 차려지나 봐. 진짜 다시는 안 볼 거니까 시원하게 7년치 우리 당한 거 욕 좀 해달라고. 보사나, 정신 차려라. 저 여우 같은 계집애한테 홀리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으라고. 결혼 전에 군말 없이 형 도와줬던 그 시절의 둘째로 돌아오렴. 진짜 정신이 제대로 나간 할망구네. 제발 부탁인데요. 네 잘난 아들이랑 제발 우리 앞에서 꺼져줄래요? 뭐? 이게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봤니 보사나 지금 얘가 하는 말본새 봤냐고. 우리 불쌍한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공장 보내서 돈 벌게 한 것까지야 그렇다 치자. 그런데 아버님이 물려주신 유산까지 내놓으라 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 이러고도 당신이 엄마라 말할 자격이 있어? 인간이면 그러면 안 되지. 보사나, 나 더는 못 참는다. 저거랑 당장 이혼해라. 안 그러면 엄마 장례 치르는 꼴 볼 테니까. 알겠어? 장례식 때 내일 조회금은 이제까지 드린 돈에서 차감해 주세요, 아줌마. 보사나, 꺼지라고요. 이 할망구야. 마지막까지도 뻔뻔한 요구를 하던 시어머니.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의 사업이 다 망했다면서 질리지도 않고 또 돈을 요구하며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더군요. 남편과 저는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경찰에 끌려가고서부터는 잠잠해졌네요. 지금 남편과 저는 골칫거리이던 시모와 아주버님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죠.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연이 조금이나마 격려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